2023년 4월 9일 이정훈입니다. 양이원영, 위성곤 이런 사람들이 후쿠시마 가갖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죠. 안전이 검증되고 검증된 사건이 발생하고 벌써 1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가서 뭐 후쿠시마가 위험하다고 사기를 칩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국민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첩 사건에 연루된 탈핵운동가가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이 웃기는 세상 아닙니까? 정권이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은 엉망진창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에 당국대학교 기생충학과 서민 교수가 상당히 재밌는 칼럼을 썼어요. 그 유명한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을 거론했습니다. 그가 건국대 다닐 때 그는 학생회장도 아니고 과대표를 지낸 사람이죠. 그러한 정청래 학생이 자동차를 미 대사관 담장 옆에 세워놓고 그 차 지붕을 밟고 담장 안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미국의 내정 간섭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제 폭탄을 던졌는데 워낙 엉성하게 만들어서 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 준비한 걸 했다.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 미 대사관은 워낙 전 세계에서 테러를 많이 당하니까 다 준비가 돼 있죠. 불이 붙지 않아서 실패했다. 그는 결국 50분간 농성벌이다 체포됐는데 등등등등 집시법, 보안법, 폭력행위법, 화약류 단속법,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덕택에 군대는 안 가게 되고 그게 훈장이 되어서 학생회장 지낸 사람이 아닌데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반미를 반미 외치다가 이제 반미 갖고는 잘 먹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반일을 외치게 됐다. 반일. 예.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일본 갔다 오니까 뭐 기시다 총리한테 굴종 외교를 했느냐, 윤석열 정권은 한국이 좋으냐, 일본이 좋으냐 답변하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 삼성 등 대기업을 흔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좌파들, 정청래를 포함한 좌파들은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버티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성실해서 좋다, 인건비가 싸서 좋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미 없어졌고요. 지금 인건비로 따지면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하죠. 대한민국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전기값이 굉장히 싸고요. 전기질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전기값이 싼 거는 원자력 발전소 때문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망가뜨리려고 이 좌파들이 작당을 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서민 교수는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김재남을 거론합니다. 김재남 씨는 덕성여대 사학번가 나왔을 겁니다. 뭐 그때는 뭐 전공으로 보게 되면 원자력과는 큰 관련이 없는데 이분이 이제 정치 운동을 했죠. 정의당 소속으로 정치 운동을 했죠. 처음에는 통진당 이석기가 이끄는 통진당으로 해갖고, 물론 이분도 운동권 출신이에요. 비례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석기가 걸려들면서 통진당이 처벌을 받게 되니까 스스로 셀프 제명을 하면서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당으로 소속으로 옮겨서 국회의원을 한번 하죠. 네. 그리고 정의당 시절에 탈핵별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평생을 반핵운동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왜 반핵운동을 할까요? 저는 아마 대한민국 기자 중에서 원자력 발전소 가장 많이 가본 사람이 아마 모르겠나, 전 저가 아닐까 싶어요. 방사능 쐈으면 제가 상당히 많이 쬐었을 겁니다. 뭐 원자력 발전소 많이 돌아다녔고 일반인들이 오면 제가 설명할 수도 있을 정도로, 뭐 책도 3권 냈고요. 원자력 관련해서. 저는 그래서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걸 압니다. 비유하면 이럴까요?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 사격을 하라 그럴 때 실탄 사격을 처음 할 때 좀 겁이 나더라고요. 까딱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TV를 볼 때 총을 갖고 있는 거 보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막상 주니까 겁이 나더라고. 근데 그 총이 내 손에 딱 붙고 나서부터는 이제 겁이 없어지죠. 자동차 운전도 처음 할 때는 어이구
기대했지만은 너무 힘이 세고 빨리 가니까 겁이 나지만 손에 딱 붙으면은 자신이 붙지 않습니까? 이거 원자력도요. 속속들이 알고 나면은 겁낼 게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물론 만에 하나의 사태는 대비해야 되죠. 그래서 리던던시라 그래서 인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거, 휴먼 에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계속, 리던던시가 군더더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 갖고 안전장치를 추가합니다. 물론 그래도 어떤 경우는 사고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사고가 안 나죠. 그렇게 사고가 무서우면은 버스 타지 말아야지. 버스 안에서 다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는데 쾅 박으면 날아가죠. 안전벨트도 안 맸는데.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자 이렇게 반핵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통진당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다가 정의당 갈아탔다가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좌파를 연합으로 끌고 들어갔잖아요. 사회수석 비서관실 기후환경 비서관이 됩니다. 사회수석 비서관실에 그 유명한 김수현 씨가 이때 있었습니다. 김수현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 연구 폐로식에 가가지고 후쿠시마에서 1600명이 죽었다 이런 거짓말을 할 때 이게 김수현이가 했는데 데는 이 원고를 작성하는 데는 다 김재남 이런 사람들이 관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김수현 씨가 했던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까지 합니다. 그리고 거기 물러났다가 2022년 2월달 문재인 정권이 한 1년쯤 남은 시점에서 원자력 안전 이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김재남 씨는요, 2007년 이게 노무현 정부 때 터지는 거죠. 1심의 간첩 사건이 있습니다. 1심의 간첩 사건이 터지는 거는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검찰 대검에서 감찰부장 지내신 국정원장 하신 분, 그분이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사하지 말랬는데 이건 아니다 하고 기독교적 소명감 가지고 수사를 해서 1심의 간첩을 적발한 사건인데, 이 1심의 간첩단 재판 자료 판결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마이클 장, 이게 주범이죠. 그 다음에 최기영 민노총 사무부총장, 저와 이름이 똑같은 이정훈 민노당 중앙위원 등이 북한하고 접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판결문을 보게 되면 계속 김재남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재남을 김일성주의 대중 지도 핵심으로 육성하여 시민단체들을 반미 대중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도하라. 중국 방문 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받은 내용대로 김재남에게 장군님의 위대성을 고양하고 백두산 3대 장군 사상 등 집중 교육시키도록 지시하라.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2012년 그는 통진당 멤버로서 국회에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 문재인 정권에서 원자력 문제를 다루는 이런 원자력 재단 이사장이 안전재단 이사장이 됩니다. 원자력 안전재단은요, 원자력 문화재단이라 그래서 지금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건 인식의 문제잖아요. 그 안에서 기술자들이 한 몇천 명이 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술 먹고 잘 지내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걱정하고 뭐 어쩐다고 떠들고 있잖아요. 뒤집어 보면 다 돈 달라는 얘기고 돈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의 예산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 만든 건데,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저렇게 바꾼 다음에 탈핵분자를 넣어가지고 원자력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원자력 안전위원회도요, 여기도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벌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정권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간첩과 연루되어 있다는 김재남, 그리고 철저한 탈핵 운동가를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에 그대로 두고 있으니 양이원현, 위성공 같은 이런 엉터리들이, 물론 양이원현도 타고난 원래부터의 반핵 운동가죠. 그런 사람들이 후쿠시마 갔다 왔다 하는 사기를 치는 겁니다. 위성곤이라는 사람은요,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제주대학교 원예학과 졸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뭘 모르니까 반핵을 알지. 알면은 반핵을 안 하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1년이 지났는데 이 윤 대통령이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좀 과단성이 좀 부족해요.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대 사업가 나와갖고 옛날 그 월간 말이라고 있었죠. 오연호 씨가 하던, 거기 기자를 하던 최민희 씨, 그리고 이 최민희 씨는 민원련 사무총장가 했는데, 아니 뭐 왜 민주란다는 좌파가 다 쓰는지, 언론은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오래 했는데, 이 최민희 씨가
그러면서 이제 위안부 문제도 참여하고 뭐하고 했는데, 이 최민희 씨를, 이민희 씨는 또 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까지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복권돼서 그렇지. 좀 상당히 편파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민주당에서 그냥 자기네가 수가 많다고, 무슨 위원이지? 방송통신위원인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해버렸어요. 야당이 자기네가 힘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보면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여론이 형성되면은 최민희는 임명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김재란 같은 사람 저렇게 골수 좌파가 대한민국 원자력을 좌지우지 흔들어대고 있는데도 가만 냅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원도 국회의원이니까 뭐 할 수 있겠지. 위성 관리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 더 날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더 탐사가 나와갖고 일광 횟집에서 술을 먹었으니 윤석열은 친일파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간첩 사건 연루된 탈핵분자가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 이 현실. 원자력은요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사고가 날 수가 있죠. 사고가 날 수 있지요. 그럼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하려면 원자력 전문가들이 달겨들어야 됩니다. 원자력을 없애자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났다 그래서 없애자고 하는 조직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탈핵 분자를 재단 이사장에 두고 있는 이러한 현실, 이거를 1년이 지나도록 묵묵히 지내는 윤 대통령.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론이 일어나야 비로소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거. 윤 대통령 정부가 지금 뭐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사실 1년 지났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없습니다. 물론 많이 바꿨다고 하지만 워낙 수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그런 탓도 있지만 그래도 과단성을 보여야죠.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최민희만 임명하지 않을 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으로 김재남 탈핵 정책을 만든 이런 사람부터 바꾸는 걸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진짜 김재남 때문에 양이원형 이런 설치는 이런 대한민국의 옥동자를 망치는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민국 세력들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한테 어떻게 국민 세금이 나가는 걸 맡겨놓고 있는지 고발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